비료를 계속 넣는데도 작물이 제대로 크지 않는 농장이 있습니다. 새잎은 누렇게 나오고 철분과 미량 요소를 넣어도 잠깐뿐입니다. 과일은 잘 크지 않고 뿌리는 약하며 비료 사용량은 늘었는데 토양 이씨만 높아집니다. 이때 대부분은 비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더 넣습니다. 하지만 토양에는 양분이 충분한데 뿌리가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비료값은 계속 들어가는데 작물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료가 아니라 매일 공급하는 관수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수질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농장의 물이 문제인지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비료값을 더 낭비하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전자 안쪽에 흰 때가 생깁니까? 농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주전자나 전기포트에 끓여 보십시오. 물을 몇 번 끓이고 나면 바닥과 안쪽 벽에 하얀 때가 끼는 물이 있습니다. 수도꼭지와 물통에도 물이 마른 자리에 흰 자국이 남습니다. 비누 거품이 잘 나지 않고 빨래가 뻣뻣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농가에서는 이런 물을 흔히 쇳물이라고 합니다. 쇳물은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많이 녹아있는 물입니다. 쇳물을 끓이면 물속에 녹아있던 성분이 하얀 물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누도 칼슘 마그네슘과 반응하기 때문에 거품이 잘 나지 않고 찌꺼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전자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농장 물탱크와 관수시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쇳물과 중탄산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는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쇳물과 중탄산은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쇳물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물이고 중탄산은 물이 산성으로 바뀌지 않도록 계속 버티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쇳물은 물속에 녹아있는 석회 성분이고 중탄산은 그 석회 성분을 물속에 녹인 채 운반하는 힘과 비슷합니다. 이런 물을 가열하거나 말리면 녹아있던 칼슘이 하얀 석회의 찌꺼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전자의 흰때는 쇳물과 석회 성분을 의심하게 하는 흔적입니다. 하지만 흰때만 보고 중탄산 수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먼저 의심하고 정확한 판단은 수질 검사로 해야 합니다. 이런 물이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의 삼척, 태백, 영월, 정선, 충청북도의 제천, 단양처럼 석회암이 많이 분포한 지역이 있습니다.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탄산칼슘이 많은 돌입니다. 지하수가 이런 암반을 오랫동안 통과하면 칼슘과 마그네슘, 중탄산이 많은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의 해당 지역의 석회암 지층이 널리 분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지역의 모든 관정이 똑같은 쇳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마을에서도 관정 깊이와 물이 지나온 암반에 따라 수질이 다릅니다. 반대로 석회암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탄산과 알칼리도가 높은 지하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사용하는 관정물을 검사해야 합니다. 주전자에서 생긴 일이 뿌리 주변에서도 일어납니다. 문제는 주전자에 흰때가 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물을 하우스나 과수원에 매일 반복해서 공급하면 점적핀과 노즐, 필터 안쪽에도 하얀 석회 찌꺼기가 쌓일 수 있습니다. 점적 구멍이 조금씩 좁아지면 가까운 곳은 물이 많이 나오고 라인 끝이나 막힌 곳은 물이 적게 나옵니다. 같은 양의 비료를 넣었는데도 어떤 작물은 많이 먹고 어떤 작물은 적게 먹게 됩니다. 중탄산과 탄산이 많은 물은 칼슘 마그네슘 침전을 만들고 점적핀과 미세살수 노즐에 물 나오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문제는 양분 문제인 동시에 관수 균일성 문제입니다. 뿌리는 양분을 먹기 위해 주변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식물 뿌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비료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철, 망간, 아연, 인산 같은 양분을 먹기 위해 뿌리 주변을 조금 산성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중탄산이 많은 물이 계속 들어오면 뿌리가 만들어 놓은 산을 중화합니다. 쉽게 말하면 뿌리가 양분 창고의 문을 열려고 하는데 쇳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 문을 다시 닫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분이 토양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토양에는 남아있지만 뿌리가 먹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토양 pH가 높아지면 철, 망간, 아연의 이용이 어려워지고 인산도 칼슘과 결합해 작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알칼리도가 높은 관수물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근권 pH가 올라가고 토양에 양분이 많아도 결핍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양분을 더 넣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비료가 있어도 못 먹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는 주전자에 흰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점적 코스가 막히는 것만도 아닙니다. 가장 큰 피해는 비료를 줘도 작물이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철분을 넣습니다. 잠시 잎색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새잎이 다시 노래집니다. 인산을 넣습니다. 토양검사에서는 인산이 충분한데 작물 반응은 약합니다. 비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질소와 칼륨까지 더 넣습니다. 그러면 작물이 먹는 양보다 토양에 쌓이는 양이 많아집니다. 결국 토양 이시가 올라가고 뿌리는 물을 먹기 더 어려워집니다. 비료값은 늘어나는데 수확량과 품질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수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모든 작물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과나 과수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 재배에서는 비를 직접 맞지 않기 때문에 지하수로 들어온 성분과 비료, 퇴비의 염류가 토양에 쌓이기 쉽습니다. 몇 년 재배한 하우스에서 토양 pH와 이시가 함께 올라가고 비료가 충분한데도 결핍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 가운데 관수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액 재배에서는 양액의 pH를 맞췄는데도 다시 빨리 올라가거나 배관과 원액통에 침전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수원에서는 한두 번의 관수보다 몇 년 동안 영양이 쌓이면서 일부 나무의 잎색이 약해지고 미량요소 결핍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노지 채소와 밭작물도 지하수 관수량이 많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도 지하수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나트륨까지 높다면 토양의 물 빠짐과 침투성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작물과 재배 방식에 따라 정도는 다르지만 물을 사용하는 농업이라면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겹치면 물부터 검사하십시오. 다음 증상 가운데 두세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지 확인하십시오. 첫째, 새잎이 누렇게 나오는데 잎맥은 비교적 녹색으로 남습니다. 둘째, 철분과 미량요소를 넣어도 반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셋째, 토양검사에서는 양분이 충분한데 작물은 계속 결핍 증상을 보입니다. 넷째, 점 접힌 노즐 필터, 물탱크 안쪽에 하얀 찌꺼기가 반복해서 생깁니다. 다섯째, 관수라인 가까운 곳과 끝부분의 생육 차이가 큽니다. 여섯째, 양액이나 관수액의 pH를 맞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일곱째, 비료를 늘릴수록 토양 이시만 높아집니다. 다만 잎 황화는 과습, 뿌리병, 염류, 응애, 제초제 피해로도 나타납니다. 잎만 보고 철분부터 넣지 말고 물, 토양, 뿌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수질 검사는 pH만 보면 안 됩니다. 수질 검사표를 받으면 대부분 pH와 이시만 봅니다. 하지만 pH는 지금 물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보여주는 값입니다. 알칼리도는 산성 자재를 넣었을 때 얼마나 버티는지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pH는 물의 현재 표정이고 알칼리도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입니다. pH가 8이라도 알칼리도가 낮으면 비교적 쉽게 조정됩니다. 반대로 pH가 7.5라도 알칼리도가 높으면 산성 자재를 넣어 pH를 낮춰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질 검사를 의뢰할 때는 최소한 pH, 이시, 총알칼리도 또는 중탄산, 경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을 확인하십시오. 물이 토양으로 잘 들어가지 않거나 나트륨 문제가 의심되면 SAR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SAR은 쉽게 말해 물속 나트륨이 칼슘, 마그네슘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값입니다. 총알칼리도가 탄산칼슘 환산으로 150mg/L를 넘는 물은 반복 관수에 의한 근권 pH 상승을 주의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작물, 토양, 강우, 재배 방식에 따라 영향은 달라집니다. 가장 쉬운 해결부터 하십시오. 첫 번째는 중탄산과 알칼리도가 낮은 물과 섞는 것입니다. 빗물, 저수지 물, 다른 관정의 물을 현재 지하수와 혼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강한 산을 다루지 않아도 되고 질소나 인산을 추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빗물을 사용할 때는 지붕과 저장조의 먼지, 이끼, 침전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료 농도를 무조건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고농도 비료를 한 번에 밀어넣지 말고 낮은 농도로 나누어 공급하십시오. 세 번째는 물탱크, 필터, 점정 라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막힌 점적핀을 그대로 두고 비료만 더 넣어서는 균일한 생육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관수물을 뿌리에 넣기 전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알칼리도가 높다면 산주입이나 유기산계 산성 복합자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성자재도 감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황산, 질산, 인산 같은 강한 무기산은 중탄산을 빠르게 중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과 부식 위험이 크고 정량 주입기와 역류방 지장치, 내산성 배관이 필요합니다. 질산은 질소가 들어오고 인산은 인산이 들어오며 황산은 황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산 주입량뿐 아니라 전체 시비량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강산은 농가가 감으로 넣지 말고 수질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전문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나 유기산, 풀빅산, 완충 성분이 들어있는 산성 복합자재는 상대적으로 사용이 편합니다. 파머스 A와 같은 산성 복합자재도 중간 수준의 수질 완충과 침전 억제, 양분 이용 보조를 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알칼리도가 매우 높은 물을 강산처럼 완전히 중화하는 자재는 아닙니다. 제품의 pH가 낮다고 중탄산 중화 능력이 무조건 강한 것도 아닙니다. 제품 pH가 아니라 실제 사용량과 중화 능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성화에는 pH뿐 아니라 원수의 알칼리도를 알아야 하며 강산은 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해야 합니다. 농가에서 할 수 있는 10리터 물통 시험. 강산이 아닌 유기산계나 산성 복합자재는 작은 물통 시험으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수에 사용하는 원수를 10리터 정확히 받습니다. 1mm 주사기나 눈금 피펫으로 제품을 일정량씩 넣습니다. 충분히 저은 뒤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pH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30분 뒤에 한 번 더 측정하십시오. 중탄산이 많은 물은 처음에는 pH가 내려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리터 물에 제품 5ml를 넣었을 때 적정 범위가 나왔다면 단순 환산으로 물 1톤에는 약 500ml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험량을 환산한 값입니다. 실제 사용량은 제품의 등록 기준과 작물 안전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관수기 입구만 재지 말고 관수 라인 끝에서 나오는 물도 확인하십시오. 강한 황산, 질산, 인산은 이런 방식으로 임해 시험하지 마십시오. 산은 반드시 물에 넣어야 하며 산에 물을 붓는 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잎이 누렇다면 두 가지를 함께 하십시오. 새잎 황화가 심하고 생육이 멈췄다면 응급 보정도 필요합니다. 철, 망간, 아연 연면 시비는 반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높은 pH에서도 안정적인 킬레이트 철을 뿌리 주변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 보이는 증상을 줄이는 응급처치입니다. 관수물을 그대로 두면 새로 나오는 잎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산과 미량 요소도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지 말고 낮은 농도로 나누어 공급하십시오. 칼슘 원액과 인산 원액은 진한 상태로 같은 통에 섞지 마십시오. 응급처치와 함께 원수 알칼리도와 관수 균일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주전자 흰때, 비누 거품이 잘 나지 않는 샘물, 물탱크와 점적핀의 흰 찌꺼기, 새잎 황화가 함께 나타나는지 보십시오. 둘째, 물을 검사하십시오. pH만 보지 말고 EC, 총알칼리도, 중탄산, 경도,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을 확인하십시오. 셋째, 쉬운 방법부터 해결하십시오. 가능하면 중탄산이 낮은 물과 섞고 필터와 점적 라인을 세척하며 비료를 무조건 늘리지 말고 수질에 맞는 물 조정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관수를 한다는 것은 작물에 물만 주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토양에 물속 성분까지 함께 넣는 일입니다. 좋지 않은 물을 계속 사용하면서 비료만 늘리면 있는 양분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추가로 넣은 비료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토양 이씨는 올라가고 비료값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료가 있는데도 작물이 굶는다면 비료 포대보다 먼저 매일 사용하는 물부터 확인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질 검사표를 받았을 때 각 항목을 실제로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고 출처: 미국 지질조사국 샘물과 물때 자료,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관계수 알칼리도 해석 자료, 미네소타 대학교 시설재배 관계수 산성화 자료, 콜로라도 주립대학교 관계수 중탄산점적 막힘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내 석회암 분포 자료.
유튜브 영상에서 모두 설명하지 못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 보라루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보라루키도 검색하셔서 다양한 농업 정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감사합니다.